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 역사는 그렇게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흐름이 바뀌었다면, 한일합방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대한제국의 마지막 희망, 고종의 외교 전쟁. 한일합방을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고종의 적극적 외교 전략 성공입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은 실패로 끝났지만 만약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면 한반도는 일본의 것이 아니다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스라마이너스 테프트 밀약을 맺지 않았다면 조선은 국제 무대에서 더 오래 버텼을 수도 있었죠. 의병의 승리, 무장항쟁의 성공. 한일합방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의병의 대규모 승리입니다. 실제로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이후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의병이 봉기했지만 일본의 최신 무기에 밀려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지거나 군자금이 고갈되어 조선 내 탄압력이 약해졌다면 의병들이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임시정부 형태의 저항 조직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은 병합보다 간접 통치나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한제국의 내부 개혁 성공. 한일합방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길, 근대화의 속도전입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더 일찍 교육, 군사, 산업개혁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특히 광무개혁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었다면 조선은 청나라처럼 반식민지 상태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철도, 전기, 통신 등 인프라와 근대식 군대, 그리고 세금 개혁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약해졌겠죠. 4. 열강 간 세력 균형의 변화. 한일합방은 일본 혼자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영국은 일본을 지지했고 미국은 동의했으며 러시아는 패전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기고 미국이 중립을 유지했다면 대한제국은 열강의 완충지대로 남아 독립국가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조선이 막았어야 했던 건 일본이 아니라 세계의 침묵이었다. 역사를 바꾸는 건 수많은 만약의 교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선의 멸망은 외부의 압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무기력과 갈등, 그리고 외교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만약 한일합방이 막혔다면 우리는 더 빠른 근대화를 이루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라는 36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글 말살도 창씨개명도 징병과 위안부도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는 시간 없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발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가정의 역사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상상해봐요.